네, 프로덕티브 프론트엔드 웹 앱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17회차 저희 15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후. 됐어? 네, 네, 억텐. 억지 텐션? 네, 억텐이어도 좋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당당한 기술, 네, 테크닉, 테크닉을 갖춘 사람을 테크니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개발 일을 계속할 때 제 직속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던 우리 회사 실장님이셨는데 대기업하고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분을 채용을 했어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일을 굉장히 잘했는지 좀 마음에 들게 했는지 그 회사에서 제의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느냐. 근데 대기업이라니까? 대기업에서 외국계 회사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은 그러기도 하나 외국계 회사라 그런가? 예. 중간에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을. 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분이 거기에 이제 정규직이 되면서 저희 회사가 또 급물살을 탔지 또. 그분이 정규직이 되니까 우리 회사를 계속 끌어들여서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던, 실장으로 있던 회사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녁 때 하더라고요. 과장이었거든요. 바꿔 하자. 자넨 계속 테크니션으로 머물 건가? 딱 이러더라고요. 테크니션, 기술자. 예. 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자로만 있을 거냐? 응? 자기처럼 이렇게 매니저급으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하라는 얘기죠. 정치. 기업에도 정치가 있어요. 예, 영업하시는 분들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그 영업 따오잖아. 왜 술상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술 먹어서 따오는 좀 문화가 바뀌긴 했지만, 네, 그런 정치. 그래서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 쪽 일을 해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설계도를 주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기술 코딩 하는 분야 중에서도 그 마크업을 주로 담당해서 마크업, HTML 구조를 잡는 분, 그것만 또 따로 하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구조라는 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잡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설계적인 파트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설계 파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설계도대로 구현하는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출발점은 개발자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의 UI, UX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알고 싶어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뭐한 두세 기수에 한 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설계를 하다 왔습니다. 네, 근데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단에 무슨 설계를 하거나 설계뿐만 아니라 뭐지? 그 다른 파트, 그러니까 웹의 다른 파트에 있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웹에는. 예, 그렇지만 기술 쪽 일을 먼저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쪽 분야로 이렇게 옮기더라도 완전히 다른 일이 아니라 웹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자넨 테크니션으로 계속 남을 텐가? 라고 질문했던 말이 오늘 아침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갑분생. 갑자기 분위기 생각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뭘 하자고? 우리는 테크니션이야. 기술계로 계속 가는 거야. 기술을 뭐 일단 구사할 줄 알아야지. 그죠? 이번 주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었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라는 건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캐싱이 되어서 빠르게 로딩 시키는 방법론인데,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캐싱 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DB하고 관계가 많아요. 이 PWA. 네. 데이터 접근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것이 화면에 빨리빨리 로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을 그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모바일 웹앤 앱 프로젝트로 이제 이행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과목이 돌입이 되게 되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나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과목은 뭐 이런 교과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이 교과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 분기를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 정도부터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신호예요. 네, 그래서 요 기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 정도 쭉 지나고 그 2월 11일 날 모바일 웹앤앱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 날에 발표를 항상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목의 시작점이 이때다. 근데 이거보다 일찍 시작했죠. 왜냐면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시작하면 할 수가 없어요, 발표를. 네. 항상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버거페이지 2차 상세 코딩, 3차 주제 선정 분석 설계? 3차 주제 선정을 내가 2주에 하자고 했나? 하지 뭐. 이번 주에 주제 선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주제 선정. 3차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리액트를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뷰를 지금 구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고요. Vue.js 기본. 아직은 기본입니다. 다음 주부터 응용. 이번 주엔 기본. 자바스크립트 응용, jQuery 응용. 이렇게 응용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 15주차 상세 일정 보겠습니다. 상세 일정. 뚜두뚜뚜뚜뚜뚜뚜뚜. 이번 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주는 시즌2로서 이번 주 목표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게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을 해야 로그인을 하지. 보통 로그인 회원가입.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회원가입 로그인. 이거를 이번 주 목표로 삼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회원가입 로그인은 DB 버전이 따로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회원가입 로그인도 우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포매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게끔 프론트 엔드에서 다 돌아가게끔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 우리는 취업을 프론트엔드로 할 거잖아요. 네. 뭐 백엔드가 풀스택이면 우리가 DB를 하지. 우리가 지금 만약에 풀스택이었다. 풀스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 웹마스터라고 불렀거든요. 그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하는 사람. 북치고 장구치고. 네. 구멍가게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옛날에 그 동네에 이것저것 다 파는 가게를 구멍가게라고 했었어요. 예, 그 공식 용어였어요. 옛날에. 요즘은 없어서. 다 편의점이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풀스택 과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니까 전문성을 살려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이 풀스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면 좋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장님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사장님들이 싸잡아서 싸싸 시리즈죠. 싸잡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 쓰고 연봉 조금 높이 줘도 두 사람 쓰는 것보다 싸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풀스택을 굉장히 선호하죠. 너 다 해. 다 해줘. 이런 거죠. 네. 디자인은 외주주고 개발자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프론트 백까지 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지만 전문성적인 입장에서 프론트 분야가 완전히 따로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얘기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2차 팀 프로젝트 전체 일정 흐름은 13, 14주차 지난 거는 제가 이렇게 V자 체크 표시를 해놨어요. 이 두 개는 분석 설계 지나고 이번 주는 하트 표시를 해놨습니다. 해당 주는 15주차 5일 기초 코딩, 와이어프레임 문서가 나오면서 기초 코딩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초 코딩. 기초 코딩은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막 부딪혀서 들어가는 코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Vue.js로 적용해서 넘어가는 거는 다음 주 정도부터 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기서 기초 코딩은 이제 자기 코딩들이 웬만큼 모습을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데이터 바인딩하는 부분도 Vue.js 적용 부분도 가능해지겠죠. 네. 그리고 17주, 18주 차까지 다 이때 이제 뭐 수정 배포니까 계속 개발 사실 내용이에요. 소스 머징을 중간중간 하실 거고 네,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팀 프로젝트 아직도 내가 번번이 못 여쭤보네. 요때 들어오시나, 들어오신다고는 했거든요. 네, 그, 우리 멘토분. 네, 멘토링, 지난번에 멘토링 때문에 문서 작성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중간 확인을 한번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신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표일은 2월 10일. 최종 문서 19조차의 작성. 네, 이번 주는요, 뷰제에서 기초 연습, 컴포넌트 구성하기 1, 2. 지금 2죠? 1을 한번 했죠? 네, 2. 그리고 쇼핑몰 갤러리, 뷰엑스 스토어, 뷰 라우터, 뷰 데이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뷰에서 다루는 파트들 그리고 뷰 데이터 연습 별도로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쉐도잉 프로젝트 보고 PJ 2차 쉐도잉 애자일 개발 방법론 적용. 각 파트별 진행하고요. 분석 설계, 레이아웃, 상세 코딩, 마크업, 스타일 기능까지 이렇게 묶어서 파트별로 애자일 방식으로 이거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간 절약을 하시면서 네, 그 파트별 모듈별 어, 요 모듈화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정 파트 진행은 회원가입 로그인, 유효성 검사 플러스 기능 구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실험실 지난주 못한 거 그냥 끌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JS는 돔 여행 에러 처리, 로컬 스토리지 2 프로미스. 로컬 스토리지 2가 이게 위로 올려야지. 로컬 스토리지 2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돔 여행 에러 처리. 뭐 이건 간단한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큰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저거를 생성 잠수를 했는데 생성 잠수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클래스예요. JS 클래스. 예. 그 우리가 리액트 가면은 컴포넌트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함수형 컴포넌트하고 클래스형 컴포넌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초창기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함수형 컴포넌트를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양쪽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로 밀 거기 때문에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많이 쓰면 클래스가 익숙해지는 거긴 한데 클래스도 저희가 하고 클래스형 컴포넌트도 저희가 중간에 하나 집어넣긴 할 건데 그 함수형 컴포넌트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번 주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클래스가요. 여기 잠깐만 써놓긴 할까? 클래스 JS의 클래스도 있다. 그 다음에 실험실은 중간 스크롤 가로 이동. 아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어요. 네. 드래그 기본 배너 스타일 드래그 배너 여기에 거의 다 붙어 있는 애들.
패럴렉스 구현, 제 실험실에 들어가 있고요. 제 거리의 자동 스크롤. 요거는 앞단에 요거 드래그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제가 좀 붙잡아 놓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업, 팀 프로젝트 상세 코딩, 체크리스트 쓸 때. 그래서 일별 일정. 오늘 아침부터 역시 팀별 아침 회의를 잠깐 하시고요. 네, 체크업도 하시고. 그리고 JS 학습은 돔 여행 에러 처리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별로 길지 않아요. 그리고 Vue.js 학습, 뷰 기초 연습, 컴포넌트 구성하기 2. 네,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쉐딩 프로젝트 버그 피즈의 상세 코드 마커 플러스 스타일 기능. 음, 메인 영역이죠, 메인. 메인 상세 코딩이겠죠. 메인 상세 코딩. 4번 포트폴리오 작업 시간에 있겠습니다. 내일 뭐 이쪽 이어지는 게 쭉 있을 거고요. 내일은 생성자 함수 이용한 드래그 기본. 그러니까 제가 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는지, 드래그 기본 할 때 생성자 함수를 제가 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자바스크립트로서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패키징.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그걸 패키징하는 게 사실 생성자 함수거든요. 패키징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화를 한다는 거고, new 해가지고 생성해서 쓰는 많은 개발자들이 쓴 그 방법. 예. 그게 패키징하는 게 바로 생성자 함수거든요.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괜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있더래. 그러면서 제가 그 객체 만들 때, 일반 객체 만들 때 생성자 함수 썼잖아요. 그, 예, 썼었어요? 네. 썼나?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쓰는 게 주요한 목적이 아니고요. 어떤 완결된 기능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드래그도 그렇고, 저게 있었구나. 달력 내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달력 기능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엄청난 기능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력해야 되는데. 이 생성자 함수 하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드래그 기능도 그렇고. 일단 드래그 기능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Vue.js는 쇼핑몰과 기타 등등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더 있겠죠. 네, 나머지는 제가 비워놨고요. 오늘 일정. 그래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쇼핑몰 갤러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갤러리 1, 쇼핑몰 갤러리 1, 2 이렇게 네, 한 번에 다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 1월 13일 맞죠? 네, 이렇게 일정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네, 저희 요 일정대로 해보도록 하고요. 네, 개인별 자기 그 작업 뭐 어디까지 했고 이번 주엔 어디까지 하고 오늘은 뭐 할 거고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팀 간, 뭐 이거 공식 회의를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한 얘기들을 팀별로 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기타 등등 체크업, 팀 회의도 하시는 시간을 가볍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체크는 여기까지.